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전문가, 셀프 스토리지 마스터,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저는 전국 9개 도시에서 1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셀프 스토리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9개의 지형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누가 셀프 스토리지 업계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가 생긴다면 당연하게 그 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사업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많은 이용자가 생긴다면 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기존 업체와 이해상충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불법으로 낙인 찍혀서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진 예가 콜택시 서비스인 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설 출장 중에 타다를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가격 빼고는 택시보다 훨씬 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란 제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집단 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단 민원은 지난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전국의 셀프 스토리지 업계를 대상으로 집단 민원을 전국 지자체에 넣었습니다. 내용은 셀프 스토리지, 즉 공유 창고는 창고 시설인데 창고가 아닌 근린 시설에서 왜 이 업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해상충이 있는 이삿짐 보관업체나 셀프 스토리지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 업체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악의적인 게 지점 한두 개를 가진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두 개 지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대응이 힘들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점을 팔려고 내놓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제게 올해 인수를 의뢰를 한 곳이 3곳이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집단 민원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민원의 결과는 민원을 넣은 업체의 의도대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경쟁 업체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시도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올 상반기는 온 힘을 여기에 쏟았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업계의 대표님들이 이걸 해결한다고 아직도 지자체들과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시설을 철거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설치한 업체도 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몇 억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 변경 때문에 범칙금을 몇백만 원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민원 때문에 처음으로 업계 대표님들이 많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개별 사항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공동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나 정통부, 그 다음에 국토부에 공동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정부를 설득하고 설명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서울에 계신 모 업체의 최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28일에 비상경제장관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기에 셀프 스토리지 법적 규제에 대한 안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서 셀프 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통령 시행령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도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법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겨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서 시험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4월에 ICT 융합 부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미니 창고 다락은 ICT 융합 부분에서 실증 특례로 신청을 해서 9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단 민원 사태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성을 많은 업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인 업체들이 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많이 했었고, 지난 4월 28일에 추가적으로 6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지만 일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5월 초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6월이나 7월 달에 아마 승인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업계 사장님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문제는 건축법 문제대로 흘러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 개정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사태가 한국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함께 좋은 사업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집보다 깨끗하게, 집보다 편리하게, 집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셀프 스토리지 전문가, 셀프 스토리지 마스터,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